안녕하세요. 이 글을 쓰는 오늘은 12월 22일입니다. 여러분 다들 겨울방학 시작하셨나요?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고들 계신가요? 추운 날씨에 잠이 와서 잠을 실컷 자고 있기도 하고 매일 먹던 급식을 안 먹으니까 이제 먹고 싶은 음식들을 조금 더 많이 먹고 있나요? 급식이 그립기도 하겠죠? 맛있었던 급식이. 그리고 또 눈이 내리면 밖에 나가서 눈싸움도 하고 눈사람도 만들고 그런 겨울방학을 보내고 계신가요? 또 빼먹을 수 없는 것이 있죠. 공부.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빼먹을 수 없는 공부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겨울방학 때 지난 학기 내용을 복습할 문제집이라든지 다음 학기를 위한 예습용 문제집을 준비하셨나요? 예습 복습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해요. 그런데 이번 겨울방학만큼은 예습 복습을 물론 해도 좋지만 나의 학창시절에 있어서 정말 평생 습관이 되면 아주 좋을 노트 쓰기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떠세요? 이번 겨울방학을 통해서 노트 쓰기를 체계를 잡아놓으면 내가 평생 학창시절에서 어떻게 노트 쓰기를 해야 하는지 수업 시간에 활용하고 다른 과제를 할 때도 활용하다 보면 많이 똑똑해질 수 있거든요. 노트 쓰기로 당신의 천재성을 이끌어 내세요. 세밭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재영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을 바꾼 과학자들, 뉴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또 다른 수많은 인물들, 아인슈타인, 그리고 작가들, 화가들, 그런 모든 위대한 인물들이 이런 발견을 하기까지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트를 썼다고 해요. 수천 장, 수만 장까지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어느 순간 정말 세상을 바꾸는 그런 노트를 한 장을 완성해내는 것이죠. 꼭 세상을 바꾸지 않더라도 이렇게 노트 쓰기를 하다 보면은 나를 뒤흔드는 노트를 꼭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모두가 막 세상을 바꿀 순 없겠죠. 그렇지만 나에게 내 인생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어느 순간 일기를 열심히 쓴다든지 평소에 메모를 해나가다 보면은 나에게도 번쩍이는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을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는 생각일 수도 있고 그런 노트 쓰기를 한번 같이 해보면 좋겠어요. 그냥 순식간에 갑자기 어느 날 한 장 썼는데 그렇게 되진 않잖아요. 정말 많이 써가다 보면은 의미 있는 노트들이 많이 탄생할 테니까 한번 노트 쓰기를 시작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아직 노트가 준비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트 쓰기를 저랑 같이 해나가기 위해서 겨울방학 때 하기 위해서 챙겨야 할 준비물을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준비물은 1번 가장 중요한 것은 노트가 되겠죠. 노트는 이렇게 줄이 있는 형식의 노트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모눈 형식이거든요. 모눈 형식도 괜찮아요. 제가 모눈을 쓰는 이유는 저는 글씨체에 그렇게 크게 자신은 없어요, 사실. 만약에
글씨가 조금 크기가 일정하지 않다든지 띄어쓰기 간격이 넓고 좁고 널뛰는 친구들은 이런 모눈을 사용해주면은 훨씬 더 글씨가 깔끔하게 써지겠죠. 무지 노트도 괜찮아요. 만약에 자기가 글씨도 자신 있고 글을 쓸 때 줄이 없어도 일자로 쭉 바르게 쓸 수 있는 친구들은 무지 노트도 괜찮고, 그 다음에 2번 필기구가 필요하겠죠. 필기구는 성향에 따라서 자기가 연필로 쓰는 것이 좋으면은 연필, 그리고 지우개를 같이 준비해 주세요. 펜으로 쓰는 것이 좋으면 펜과 수정 테이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필이든 펜이든 상관없이 색이 있는 펜이라든지 뭐 형광펜, 색연필 이런 것 중에 하나도 색깔 있는 거든 뭐든 괜찮아요. 색깔은 한 2가지 정도 색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해주면 좋겠습니다. 문방구에 가면 요즘에는 다양한 상품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사실 노트도 너무 저렴한 노트는 잘 써지지 않아요. 저렴하다기보다는 질이 안 좋은 노트라 표현하는 것이 맞겠네요. 예를 들어서 노트가 이렇게 바닥에 밀착되지 않는 노트들이 있어요. 이거 가운데 재본 방식에 따라서 딱 펼쳤는데 바닥에 밀착이 안 되고 자꾸 꾸불꾸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글자를 쓸 때 자꾸 안 예쁘니까 안 쓰고 싶어질 수도 있거든요. 글자가 예쁘게 안 써져서. 그리고 또는 뭐 종이가 거칠거칠해서 필기감이 안 좋을 수도 있고, 필기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래도 부드럽게 잘 써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펜들은 살 때 보면 큰 문방구에는 쓸 수 있는 칸이 마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방구에 가서 쓸 수 있는 칸에다가 한번 펜을 잘 나오는지 확인해보고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잘 써져야지 필기감이 좋아야지 좋아요. 그리고 쏙 마음에 드는 걸로 사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볼 때마다 노트가 쓰고 싶어지도록 있는 걸 그렇게 속 마음에 드는 걸로 준비해주세요. 집에 있는 것도 물론 괜찮아요. 너무 예뻐서 사놓았다가 쓰지 않는 노트들 있다면 그런 것들을 활용해주세요. 아, 그리고 빼먹은 게 있는데 노트는 사이즈가 일반 공책보다는 조금 작았으면 좋겠어요. 한 절반 정도? 왜냐면 아직까지 초보 글쓰기로서 그렇게 많은 양을 막 쓰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 바닥을 채우지 못하면은 조금 허전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한 바닥을 잘 채울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의 노트를 준비해 주세요. 저는 일반 공책 사이즈로 쓰고 있어요. 물론 사실 저는 이게 지금 카메라 때문에 잘 안 보일 텐데 이렇게 일반 사이즈로 쓰고 있고, 사실 옆에 절반이 다 남아 있거든요.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이게 절반을 첫째 날 쓰고 둘째 날에 또 이쪽 절반을 써도 괜찮아요. 저는 이쪽은 주로 영상을 찍을 거기 때문에 영상을 쓸 때 자유롭게 필기하는 부분으로 남겨두려고 해요. 자유롭게 필기하는 부분과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랑 진짜 공책에다가 쓰기를 해나가는 부분으로 구성을 하려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책을 준비해서 이제 이 영상으로 다시 돌아와 주세요. 오늘 문방구에 갔다가 문구점에 갔다가 내가 원하는 노트와 필기구를 준비해서 다시 이 영상으로 돌아와서 첫째 날 노트 쓰기를 할 내용을 간단히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공책을 준비해 오셨나요? 공책과 필기구를? 그러면 첫째 날 펼치고 첫째 날 노트에 이렇게 첫 장을 펼쳐주세요. 물론 첫 번째 페이지에는 제목을 적어주세요. 제목은 뭐 저는 겨울방학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거나 여러분들은 뭐 겨울방학 첫 노트라든지 나의 노트 쓰기라든지 이런 것들 뭐든 괜찮습니다. 그러면 첫째 장에는 차례를 한번 적어볼게요. 이번 노트 쓰기를 통해서 어떤 활동들을 해나갈 건지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날에는 초점이 자꾸 좀 흐려지네요.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첫째 날에는 어떤 활동을 할 거냐면은 글을 쓸 준비를 할 거예요. 이때는 글씨를 쓰는 자세, 내가 편안하게 쓰고 있는가, 또 내 글씨체는 어떠한가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에는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활동, 경험과 기록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여러분? 그렇죠. 일기 쓰기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 어떻게 일기를 써나가는지 그런 노트를 적어보겠습니다. 일기를 직접 써볼 거예요. 일기를 한 편만 쓸 건 아니고 한 3-4편 정도? 방학 내내 그 정도는 쓸 수 있겠죠? 그 정도 써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제는 독서. 책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독서와 글쓰기. 어떻게 말하면 한마디로 독서록이죠. 저는 독서록을 대학생 때까지 가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제가 자유롭게 글을 썼거든요. 책을 읽고 나섰을 때는. 대학생 때까지 쓰니까 졸업하고 나서도 평생 알아서 조금씩 느낀 점을 적게 되는 것 같아요. 떼놓을 수 없죠. 우리의 의미 있는 독서를 위해서. 4번은 이제 메모하기 방법 연구를 해볼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의미 있게 메모를 할 수 있는가? 어떤 메모를 해보는 게 좋은가? 다양한 방법을 탐색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5번째는 또 한번 책과 많이 관련되어 있긴 하지만 노래 또는 책 또는 내가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마음에 들었었던 문장을 따라 써보는 소중한 문장 찾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필사를 통해서. 그리고 6번째 주제는 이것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노트를 쓸 때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해볼 거예요. 물론 선생님들 중에는 직접 필기 내용을 그대로 적어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죠. 그런 노트 필기도 있고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나만의 방법이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선생님이 필기를 따로 해주지 않는 수업에서도 노트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수업 시간에 노트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7번에서는 한번 나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보는 노트 쓰기를 해볼 거예요. 나다운 게 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8번째 주제는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주제들은 이렇게 순서대로 한다기보다는 제가 미리 한번 이 영상을 찍어둘 거예요. 그러면은 중간중간에 외롭거나 우울할 때 이런 기분이 들 때 노트 쓰기를 여러분들이 해볼 거예요. 노트를 가지고 와서 내 감정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 적어가는지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에서는 이제 나의 2024년 노트 활용 계획을 한번 같이 세워볼게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이제 저랑 같이 어떻게 구성해 나가는지 살펴보면서 노트 활용 계획을 세워보는 거예요. 그리고 10번째 마지막 시간에는 2024년이 아니라 평생 앞으로 노트는 나에게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앞으로 노트를 어떻게 사용할까라는
큰 계획도 한번 볼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노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에 여러분 첫 장에 들어가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이건 제 필기 노트예요. 그냥 여러분들은 적을 필요가 없었던 노트죠. 이거는 한번 제가 이제 따로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이 영상은 아마 학부모님들도 많이 보실 것 같아요. 부모님들께서 이 영상을 활용하는 방법. 사실 저는 겨울방학 특강 느낌으로 노트 쓰기를 준비하긴 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이걸 자녀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경우가 있죠. 이 영상을. 노트 쓰기를 추천하고 싶을 때 가장 글쓰기를 싫어하는 친구들은 사실 일반적이고 굉장히 많아요. 그런 친구들에게 글쓰기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이 뭘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이 영상을 같이 보면서 같이 글을 쓰라고 추천드려요. 함께 자녀와 글쓰기를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공유해요. 다 하거나 함께 쓰는 시간도 공유하고,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 함께 한다는 시간의 공유와 함께 글 쓴 것은 곧 나의 감정이 구체화돼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글을 쓴 내용을 같이 공유하면서 서로 그것을 첨삭을 해주고, 물론 뭐가 틀렸네 뭐네 이런 첨삭이 아니라 내가 이 글을 읽고 느낀 점을 서로 바꿔 읽고, 아, 우리의 생각이 서로 이랬구나 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아이들이 글을 쓰는데 필요성을 느끼게 돼요. 나는 이 글을 쓸 이유가 있구나. 내가 이 글을 써야 되겠다. 그러면 글이 쓰고 싶어지거든요. 글을 쓰기 싫어하는 친구들한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늘 글을 쓸 이유를 찾아주는 거예요. 공부도 그렇죠. 공부할 이유를 찾아주는 게 가장 동기유발이 중요한 것처럼. 근데 그 글을 쓸 이유를 찾아주는 것 중에서 효과적인 방법이 함께 쓰기, 같은 내용을 공유하고 서로 바꿔 읽어보기, 그리고 느낀 점을 적어주기 거든요. 그래서 꼭 글을 함께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글쓰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